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제5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구인 이내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번 노인복지관, 2번 노인공동생활가정, 3번 노인복지주택, 4번 노인요양시설,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요?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는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또한 입소자 구인 이내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입소자가 이제 10인이 넘어가시는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이라 하고요. 입소자가 9인 이내인 경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통된 키워드는 노인요양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노인요양자가 들어가야 의료복지시설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이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 2번 기초생활수급자로 난청이 있는 90세 노인, 3번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 4번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남성, 5번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정답은요? 3번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입니다. 자, 우리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파킨슨 질환이 있으시고 노인성 질환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렵네요. 조건이 되시고 55세지만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의복수선, 2번 구강관리, 3번 책 읽어주기,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 외출 시 동행. 정답은요? 2번 구강관리입니다. 신체활동, 즉 어르신의 몸에 관련돼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구강관리입니다. 자, 1번처럼 의복수선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책 읽어주기 이것은 정서 지원 서비스네요. 청소 및 주변 정돈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4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원 측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움이 필요한 흡인이나 관장은 직접 해준다. 2번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어도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3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돌발 상황은 직접 처리하고 보고한다. 5번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응급 상황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제일 급하신 분, 이런 분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1번처럼 도움이 필요한 흡인, 관장 이런 경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2번처럼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상자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서 동의를 구할 수가 없네요. 자, 3번 같이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4번처럼 돌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처리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설장님께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옹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료진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2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3번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5번 대상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옹호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대상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옹호자, 즉 대상자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또 편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은 어떤 역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옹호자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정보 전달자고요. 2번에 이렇게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펴요. 이것은 관찰자입니다. 자, 3번은요.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이고 5번처럼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6번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할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거동이 불편한 김씨 할아버지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과 통화를 할 수 없어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내용은요. 정보통신기기, 즉 유무선 전화기의 사용이나 우편물 수발신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중 노인 학대의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신체적 학대, 스스로 식사가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2번 경제적 학대, 기초연금 급여를 가로챈다. 3번 정서적 학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번 재정적 학대, 물건을 파손하며 위협한다. 5번 자기방임,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2번 경제적 학대, 기초연금 급여를 가로챈다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인데 이것을 가로채요. 네, 상당히 이제 학대를 많이 당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경제적 학대입니다. 1번은요. 스스로 식사가 힘든 노인은 이렇게 방치되고 있네요. 방치하는 것은 방임이고요. 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이제 몸이 못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인 학대고 물건을 파손하며 위협하는 것도 몸이 위협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예요. 자, 또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유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8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3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번 다음에는 신고할 것이라며 주의를 준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시킨다. 정답은요? 1번이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지금 때리는 것을 목격한 거죠. 바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1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서가 나왔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2번 같은 동작을 1에서 2회 반복한다. 3번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며 한다.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5번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네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고 이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 같은 동작을 이렇게 반복하시고 또 다른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4번처럼 이렇게 아플 때까지 안 되고요.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1번 우울증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수동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요? 3번이네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경직성의 증가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이런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시고요. 융통성이 없어지고 변화도 싫어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경직성의 증가죠. 3번입니다. 11번 폐결핵의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2번 증상이 약하면 약의 양을 줄여서 먹는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 4번 증상이 좋아지면 항결핵제 복용을 중단한다.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합니다. 많은 약제를 드시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대상자의 객담 속에 만약에 결핵균이 나오면 지금 전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객단 검사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옳은 정답이고요. 1번처럼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폐결핵은 호흡기 감염이죠. 그래서 보호장구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마스크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은 착용을 해주시고, 또 2번처럼 증상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폐결핵제 약물 1차 약은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아서 1차 약으로 치료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증상이 좋아진다 해서 약의 양을 줄이시면 나중에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용된 기간 동안에 그 약을 그대로 드시고 4번처럼 이렇게 중단하시면 정말 이 폐결핵은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결핵균이 내성이 생기면 상당히 치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5번처럼 이제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어요. 그럼 격리 치료 아니고 검사를 받으실 건데, 검사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검사한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심박출량 증가, 2번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 근육 두께 증가, 4번 정맥순환 능력 증가, 5번 심장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요? 3번 심장 근육 두께 증가입니다. 심혈관계의 특성은요, 이렇게 심박출량 같은 경우는 감소됩니다. 그리고 심박동수도 감소되고, 또 정맥순환 능력도 감소되고, 심장으로 혈액순환도 역시 감소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심장 근육만큼은 좀 두꺼워집니다. 탄력성을 잃게 되고 좀 둔해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13번 골다공증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은 1번 줄넘기, 2번 산책, 3번 요가, 4번 수영, 5번 에어로빅. 정답은요? 2번이네요. 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갔네요. 칼슘을 채워주시려면 칼슘이 많이 든 식품을 드시되, 칼슘 섭취는 우유로 한다. 요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요란 칼슘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가 가장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책이죠. 14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가 넓어진다, 2번 소변이 금방 나온다, 3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4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쉽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에 자주 깬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요도가 넓어지지 않고요, 좁아집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나온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3번에 보시면 기침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건 복압성 유실금의 증상입니다. 자, 5번은 한번 볼까요?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쉽고 아닙니다. 참기 힘듭니다. 힘을 줘야 나오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15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근육량 증가, 3번 유실금, 4번 잦은 체위 변경,
5번 피하지방 증가. 정답은요? 3번 요실금입니다. 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 요실금이 있으면 축축하겠죠. 그리고 배설물이 묻게 되면 이 피부 손상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6번 옴 환자와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 대처 방법은 1번 샤워를 한 후 로션을 바른다. 2번 아침에 약을 바르고 저녁에 씻어낸다. 3번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 5번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에만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요? 4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옴 환자하고 접촉했어요.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워요. 자, 이럴 때는 접촉한 사람 모두 같이 치료를 받습니다. 자, 1번처럼 샤워를 한 후에 로션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처방받은 약제는 얼굴을 제외한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고요. 그리고 아침에 바르는 거 아니고 저녁에 바릅니다. 저녁에 활동하기 때문에 저녁에 발라주시고 아침에 샤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손가락이나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은 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여기만 바르는 건 또 아니에요.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발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번 일어서거나 걷는 것이 쉽다. 3번 호흡곤란과 고열이 발생한다. 4번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 5번 말이 많아지고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긴다. 정답은요? 4번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입니다. 뇌졸중이다 그러면 뇌혈관이 막혔어요, 뇌경색. 뇌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라고 하면 감각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어지럼증, 시력장애, 두통 및 구토, 의식장애 등 여러 이 증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또는 하나 아니면 둘 이상으로 이렇게 둘로 보인다. 이게 복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구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18번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1번 소화불량, 2번 체온 상승, 3번 식은땀, 4번 맥박 감소, 5번 포만감. 정답은요? 3번 식은땀이네요. 네, 당뇨병 대상자들은 당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슐린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인슐린의 효과인데 또 이렇게 당뇨 있으신 분들이 저혈당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혈당이 이제 너무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경우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시야가 좀 안 보여요. 배고프고 어지러워요. 이때 대표적인 것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식은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9번 선망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번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입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각 증상이랑 마찬가지예요. 환청, 환시,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약물요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요양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약물요법입니다. 그 중에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 남편이 왔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왔네, 자녀분들이 방문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엄마고 부인이고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2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 2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4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번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되므로 단순당을 이용한다. 정답은요?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맞고 2번처럼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유제품은 매일매일 섭취를 해주시고 물은 충분히 마시는 건 좋습니다. 자, 4번처럼 동물성 단백질은요. 하루 필요량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당질 대사 능력은 저하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당을 드시게 되면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당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 내용이네요. 21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이뇨제 복용, 2번 신경안정제 복용, 3번 고혈압약 복용, 4번 자궁적출술, 5번 당뇨약 복용. 정답은요? 4번 자궁적출술입니다.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궁적출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자궁이 없지만 성기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또 유방절제술 같은 경우도 또 여성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기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뇨제나 신경안정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성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인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들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22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과도한 음주가 속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번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계속 복용해 주셔야 되고 1번처럼요. 혈관이 좁아지면요. 혈압은 높아지죠. 자, 2번처럼 염장식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소금 섭취는 좀 제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3번처럼 이렇게 과도한 음주, 요것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1차성 고혈압, 그것을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발성 고혈압은 2차성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있고 난 이후에 심장이나 신장 질환 등 이런 질환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는 고혈압이 속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속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요. 4번처럼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가 아니고 피를 짤 때, 수축할 때의 혈압이다. 수축할 때의 압력이다. 그것이 바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23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지 수준 저하, 2번 신체 기능 증가, 3번 체중 증가, 4번 안정된 심리 상태, 5번 상처 회복 빠름. 정답은요? 1번 인지 수준 저하입니다. 영양 부족이 의심이 돼요. 인지가 너무 떨어지셨기 때문에 드시는 걸 잘 못 드실 수 있고 또 혹은 이제 너무 과다하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의심되는 것은 바로 인지 수준이 떨어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4번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육창 발생 부위로 옳은 것은 1번 천골, 2번 척추뼈, 3번 발 뒤꿈치, 4번 오른쪽 귀, 5번 왼쪽 어깨뼈. 정답은요? 4번 오른쪽 귀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이 욕창이 옵니다. 지금 왼쪽 편마비라 할지라도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이 욕창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25번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골절이 의심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 2번 상처 부위에 즉시 온찜질을 한다. 3번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4번 손상 부위의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한다. 5번 걷지 못할 경우 휠체어에 앉힌 후 이송한다. 정답은요?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입니다. 균형을 잃고 낙상됐는데 지금 골절이 의심돼요. 이때는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 다음에 이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2차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26번 대상자가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을 보이며 인후통을 호소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피부 감염, 4번 요로 감염, 5번 호흡기계 감염.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호흡기계 감염이죠. 네,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2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행동은 1번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 2번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3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헹구고 그늘에 말린다. 4번 분비물로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재사용한다. 5번 손톱을 길러서 세균 번식을 막는다. 정답은요? 1번이죠.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린다입니다. 자, 대상자의 이제 세탁물 같은 경우는 따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묻은 거는 항상 찬물로 먼저 헹구고 그 다음에 더운 비눗물로 헹궈 주시면 되고, 그늘에 말려주시는 내용은 이제 고무 카테타라든지 아니면은 오리털 이불 같은 경우는 그늘에 말려주시고요. 자, 4번 보면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이 있네요. 이것은 버립니다. 자, 5번에 손톱을 길러서 이게 세균 번식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짧게 깎아주셔야죠. 28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1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번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3번 국소난방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4번 하루에 3번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5번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씨, 겨울철 25에서 27도씨로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시면 너무 이제 좋은 환경이 되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바닥에다 고정시키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서요. 발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벽 쪽에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야간에는 현관이나 계단의 조명은요,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실내 온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름에는 한 22에서 25도, 겨울에는 18에서 22도씨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29번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다. 2번 물을 빼는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렵다. 3번 즉시 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4번 모서리에 각이 져 있다. 5번 편 상태로 보관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미끄럽지 않겠죠. 2번처럼 이제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려우면 이동욕조 사용하기 힘듭니다. 3번도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이동욕조에 배수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수 밸브, 배수 밸브 이렇게 같이 있는데 빨리 물을 빼야 안전하게 어르신을 처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이 빠져야 되고, 모서리에 각이 져 있으면은 위험합니다. 모서리는 각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편 상태로 보관을 해주시면 이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빼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죠. 30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대상자와 협의되지 않은 업무는 임의로 처리한다. 2번 업무 대행 전 가족의 요구사항을 미리 점검한다.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4번 필요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한다. 5번 불만족으로 인한 서비스 재요청 시 추가 비용을 받는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3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여가활동 유형은 주말에 손자와 함께 그림 그리기를 했다. 1번 운동활동, 2번 자기계발활동, 3번 소일활동, 4번 가족중심 활동, 5번 사교오락 활동. 정답은요. 2번 자기계발활동입니다. 자, 자기계발활동은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이렇게 5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주말에 손자하고 뭘 했어요? 그림 그리기 하셨네요. 네, 그림 그리기 하시면 이거는 자기계발 활동인데 혹시라도 손자와 함께 했으니까 가족 중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족 중심은 가족이 모두 모여서 소풍을 간다든지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2번 다음 중 업무 보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2번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기록만 하고 보고는 생략한다. 4번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비밀로 유지한다. 5번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경우 해결한 뒤 신속히 보고한다. 정답은요? 2번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네, 업무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1번처럼 이렇게 주관적 사항 아니고 객관적인 사항을 보고합니다. 3번처럼 상황이 급할 때는요. 구두로 일단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기록한 서면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우리 기관에서는 보고를 해주셔야 어르신들을 잘 요양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보고한다. 그리고 5번처럼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고한 뒤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의식이 점차 뚜렷해진다.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3번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반복한다. 4번 피부색이 붉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진다. 5번 근육이 무력해지고 항문이 닫힌다. 정답은요?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가 정답입니다. 임종시 호흡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이고요. 1번처럼 의식은 점차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세요. 3번처럼 불안정하신 건 맞고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피부가 붉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시면 이제 임종이 임박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회생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랗게 되고 차갑게 되는 것이 맞고 또 이제 임종이 임박해지면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관략근도 풀려서 항문이 열리게 되죠. 네, 정답이 2번이네요. 34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동한다. 2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대피한다. 3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4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5번 연기가 많으면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온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대피한다입니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네, 화재 장소로 가시면 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해지죠.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동한다? 지금 유해가스가 막 내 폐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서 낮은 자세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보시면 방화문을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방화문을 닫아야 불길이 퍼져나가지 않죠. 자, 4번을 보시면 허리를 펴고 아닙니다. 허리를 낮추고 그리고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해 주셔야 되고 3번도 보시면 연기가 많으면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배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자세는 좀 낮추되 이렇게 엎드려서 가시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정답이 2번이네요.
35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 켜기, 나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 다 제세동 시행, 라 심장 리듬 분석, 마 패드 부착. 1번 가라 나마 다, 2번 가마 다라 나, 3번 가마라다 나, 4번 가나 마라다, 5번 가마 나라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가마라다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데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바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전원을 켜야 됩니다. 가번이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패드를 부착한 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입니다. 요 그림도 시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패드를 부착해야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전기 충격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두 번째고, 자, 부착했으면 이제 심장이 뛰는지 정말 멎었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 주면서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면 제세동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세동 시행이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충격이 가해지고 나면 다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36번 노인 대상자가 만성 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진통제를 준다, 4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5번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온찜질을 한다입니다. 만성 관절염일 때는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시고 통증을 좀 적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온찜질이고, 냉찜질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이렇게 갑자기 접질렸다든지 갑작스러운 통증 그리고 부종 이런 경우에 냉찜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37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 도움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2번 정제된 곡물 위주로 싱겁게 섭취한다, 3번 고섬유소나 고지방 음식을 먹는다,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가공식품은 피하고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대장암이신 분들은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생수를 드실 때는 1시간에 200ml 정도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고, 1번처럼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줄여주시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 혹은 생채소, 생과일을 드시는 게 좋겠고, 3번은요, 고섬유소는 좋습니다만 고지방은 자제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5번처럼 가공식품 피하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훈연식품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8번 천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2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4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5번 매년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입니다.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알레르기 소인, 곰팡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60도씨 정도 내외로 세탁해 주시면 되고요. 55도씨만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는 오히려 천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안 되고요. 3번처럼, 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네, 운동 직후가 아니라요.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자, 4번처럼 이렇게 카펫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진드기나 알레르기 소인들이 먼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자, 5번은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시면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이렇게 매년 맞는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번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요?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따뜻한 우유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요.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1, 2, 4, 5번은 각성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0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4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 지지해준다.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마비가 없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주시면 식사하기가 굉장히 편하신 내용입니다. 41번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한다. 2번 신맛이 있고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식사 도중 불편한 점을 수시로 묻고 체크한다. 4번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5번 상체를 뒤로 젖히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먹인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입니다. 사례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마른 음식 같은 것을 또 가루 이런 것들 수분이 적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목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목을 축여주시면 훨씬 더 식사하시기가 좋고요. 1번처럼 빨리 드시면 안 되겠죠? 자, 신맛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신맛은 침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침사래가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묻고 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말을 걸어주시면 또 안 되는 내용이라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자꾸 말을 걸으시면 안 되고요. 5번처럼 상체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로 턱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경관유동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영양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깨끗이 씻는다. 3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번 고농도의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비위관을 뺀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입니다. 경관유동식을 드리는 분들은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관을 통해서 위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연하곤란이라든지 의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경관유동식을 하게 되죠. 비록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는 게 맞고요. 1번처럼 영양액은 실온이나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면 안 되고 2번처럼 영양액 주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 씻으면 거의 이제 변질된 것을 드린다. 네, 아주 오염된 것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밥그릇이기 때문에 매번 씻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4번 같은 경우는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게 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너무 천천히 주입하게 되면 이 영양액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양액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고 5번 같은 경우에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예, 얼른 보고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빼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해 준다 이렇게 봅니다. 43번 경구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병뚜껑의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준다. 3번 병뚜껑에 처방된 약만큼 따른 후 투약한다. 4번 색이 변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5번 투약 후 대상자의 이름과 복용량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준다입니다. 네, 경구약 복용을 우리가 돕는데 약병에 이제 약 이름이 있습니다. 기침 시럽을 드신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약병에 이제 라벨이 있는 쪽이 여기 이쪽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손을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서 따라주시면 약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약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약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가 맞는 내용이고요. 1번처럼 병뚜껑의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으시면 여기서 뚜껑을 열어서 이제 바닥에 내려놓을 때 안쪽이 바닥에 닿게 되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윗면이 바닥으로 닿게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3번처럼 병뚜껑에 처방된 약만큼 따르노 투약한다. 병뚜껑에다 따르는 거 아니고 계량 컵에다가 따라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이 변한 약물은 버려야 됩니다. 네, 오염된 거예요. 변질된 거고. 자, 5번 같은 경우 투약 후 대상자의 이름과 복용량을 확인한다. 투약 후가 아니라 투약 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4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부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2번 상부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3번 하부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4번 하부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5번 동공에 직접 짜 넣는다. 정답은요? 3번 하부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입니다. 안연고는 눈에다가 연고를 넣을 건데 안에 이제 내용물이 안연고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내용물이 좀 나옵니다. 그거는 멸균된 꺼즈로 닦아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눈에다 안연고 넣을 때는 코의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어 주시는데 한 2cm 정도 하부 결막낭 위에다가 이렇게 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의 안구에 잘 흡수가 되고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짜는 이유는 반대쪽 눈에 감염되지 않고 비루관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연고들은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연고 투약할 때는 약을 2cm 정도 연고를 짜 넣은 다음에 눈을 감고 이렇게 안구를 움직여 주시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45번 약의 변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2번 물약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3번 가루약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한다. 4번 귀약 냉동실에 얼려 보관한다. 5번 시럽 초과해서 따른 약은 다시 병에 넣는다. 정답은요?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약을 보관하는 방법은 건조한 곳, 상온 혹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거의 맞는 내용이고, 특별히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는 일부 약물들이 있어요. 항생제 혹은 인슐린 이런 내용들 몇 가지만 이제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배설 요양보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번 배설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운다.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4번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5번 대상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곁에서 지켜본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입니다. 네, 배설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하고도 결부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전 과정에 있어서 배설뿐만 아니라 섭취 또는 씻는 부분들 다 어르신이 걷는 부분, 이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스스로 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47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 놓는다. 4번 배설 중에는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5번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정답은요?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입니다. 네, 화장실에 가보시면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는요 벨이 있어요. 그래서 위급할 때 누르면 이제 직원이 오게끔 되어 있죠. 네, 2번이 정답이네요. 48번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4번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운다. 5번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 바지를 내린다. 정답은요? 2번이네요. 네,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먼저네요. 49번 이동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변기는 불편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45도로 붙인다. 4번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은 신문지로 덮어둔다. 5번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채운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침대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이래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이동변기 사용하시는 분은 침상에서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화장실까지 못 가시는 분, 혹은 밤에 낙상 위험 때문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실까봐 밤에는 이동변기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동변기 사용합니다. 이때 침대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이동변기의 아래쪽에다가 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2번처럼 두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균형 못 잡으시죠? 안 되고요. 3번처럼 이렇게 불편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번처럼 이제 이건 지금 어느 시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 신문지로 덮어두시면 안 되고요. 뚜껑이 있습니다. 네. 5번 같은 경우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휴지, 티슈를 좀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50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준다. 2번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눕혀 갈아준다. 3번 물티슈로 닦아내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4번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가볍게 두드려준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욕창 예방이 되는 거죠. 예, 피부 순환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협조가 불가능한데 똑바로 누울 수가 없고 예, 옆으로 눕힌 상태로 해서 기저귀를 넣어주고 바로 눕혀주시면 됩니다. 2번에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자, 3번처럼 물티슈로 닦아내면 네, 좀 말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되고 4번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저귀 교환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번 보신 내용을 확인한 즉시 이렇게 바로 교환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51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찰 때만 비운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소변줄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살짝 묶어준다. 5번 도뇨관이 빠진 경우 신속하게 끼워 넣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하고 계신 분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빼주질 못해서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24시간 계속 비워주는 분들이 유치도뇨관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수분 섭취를 거의 이제 권장을 해주셔야 방광의 감염 소인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 같은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해주셔야 되고 2번처럼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만 비워주는 것이 아니고 가득 차면요. 이 소변 주머니가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절반 정도 차면은 비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3번 정도.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소변줄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묶어주면 안 됩니다. 소변줄은 이걸 묶어주면은 이게 소변이 안 내려오게 됩니다. 자, 5번처럼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 우리 보고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담당자에게 빨리 보고해 주신다. 우리가 끼우면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가 되니까 안 됩니다. 5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2번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군다. 3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하반신을 높여준다. 4번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에 물을 묻혀 닦는다. 5번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에 물을 묻혀 닦는다입니다. 지금 여기 52번은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 사용을 해서 여기 블러쉬에 물을 묻힙니다. 그래서 이걸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1번처럼 이렇게 혀 안쪽 깊숙이까지 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혀는 닦아주시되 깊숙이 닦으면 구개반사가 자극되면서 이게 굿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처럼 이렇게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물로 헹굴 수 없어서 스펀지 블러쉬에 물을 묻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상체를 항상 올려주셔야 되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 5번처럼 이제 닦는 순서가 이를 닦을 때는 윗니, 아랫니. 그래서 윗니와 잇몸, 아랫니와 잇몸.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네,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위쪽, 윗니, 아랫니, 입천장, 혀, 볼 안쪽.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까지 이불로 덮어준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면봉으로 귀 안쪽 귀지를 제거한다. 4번 문과 창문을 열어 실내를 쾌적하게 한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주시면 네, 옷이 젖지 않겠네요. 너무 잘해주셨고요. 54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과 발톱은 모두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2번 가능한 대상자를 눕혀서 돕는다. 3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 4번 손톱과 발톱은 모두 일자로 자른다. 5번 발톱이 심하게 파고들었을 경우 바로 제거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에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담그나요? 네, 손톱, 발톱이 어르신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손, 발톱을 자르시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담그신 다음에 깎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손의 혈액 순환이 증가가 됩니다. 순환도 증진시키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손톱, 발톱은 이제 자르는 모양이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5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약은 목욕 직전에 복용한다. 2번 팔, 다리, 회음부, 몸통의 순서로 닦아낸다. 3번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입욕시킨다. 4번 건강한 쪽을 잡고 마비된 다리부터 옮겨놓게 한다. 5번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입니다. 1번에 보시면 혈압약 같은 경우에 목욕 직전이 아니고요. 혈압약은 복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게 맞고 2번처럼 이제 통목욕하는 경우에는 통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먼저 씻고 들어가요. 그때는 다리, 팔, 그 다음에 몸통, 회음부 이렇게 닦고 이제 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통목욕하는 경우에 이런 차례로 해주시면 되고 침상에서 목욕할 때 같은 경우는 침상에서 이제 얼굴부터 하거든요. 얼굴, 손팔, 가슴배, 발다리, 등, 음부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열이 나는 대상자는요. 목욕을 안 합니다.
네, 열이 나는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열이 나요, 혈압이 높아요. 네, 목욕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위치, 들어가는 방향은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요. 통에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는 거 건강한 쪽, 나올 때도 건강한 쪽이 먼저. 그래서 건강한 쪽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주머니 오른팔 왼팔, 2번 수액주머니 왼팔 오른팔, 3번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 4번 왼팔 수액주머니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수액주머니. 정답은요? 3번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입니다. 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이렇게 오른쪽 편마비이신데 정맥 주사를 맞고 있어요. 자,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시고요. 어르신이 지금 팔이 이렇게 있고 지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데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마비 있는 쪽은 항상 먼저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럼 주사는 어느 쪽으로 맞아요? 반대쪽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있는 쪽이 이렇게 자, 주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자, 지금 입히는 거기 때문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예요. 자, 입막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어 놓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입을 때 마비된 쪽이니까 마비된 쪽 먼저 입어볼까요? 자, 어디가 먼저일까요? 여기 오른팔이 마비된 쪽이라 먼저. 자, 그리고 지금 왼팔 들어가야 되는데 수액이 있어요. 수액 들어가고 그리고 수액 주머니가 들어가야 어르신의 왼팔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른팔, 수액 주머니, 왼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57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일으킬 때 일단 우리가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은 넓게 그리고 중심점은 낮게 이런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지면을 넓게 한다 이것은 양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로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린 그 내용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리 벌리고 있는 게 1번하고 3번, 5번이네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것이 3번이 되는데 요 3번은 다리도 이렇게 약간 벌려주셨고 무릎도 이렇게 구부려 주셨어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허리를 너무 구부리셨기 때문에 안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을 안 구부리셔서 안 되는 내용이네요. 2번하고 4번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너무 모아주셨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손으로 침상을 짚으면서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것만 알아도 지금 1번이 정답이고요. 대상자의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오른팔을 침상에 짚고 그리고 우리는 어깨와 대퇴 뒷면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면 돼서 1번이 정답인데 보시면 이 4번이나 5번처럼 이렇게 머리를 지지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팔을 잡아준다든지 손만 잡아준다든지 이 내용도 틀린 내용이라서 정답이 1번이네요. 5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2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요. 내릴 때, 나올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 내용은 많이 공부해서 아실 거라 2번으로 고르셨으면 잘 고르신 내용입니다. 60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수동 휠체어, 5번 욕창 예방 방석. 정답은요? 4번 수동 휠체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는 복지연구를 대여도 할 수 있고 구입도 할 수 있어요. 네, 4번 같은 경우는 대여 품목이고 나머지는 다 구입 품목이네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 정답입니다. 61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후 좌우로 빠르게 이동한다. 2번 360도로 몸을 회전하도록 돕는다. 3번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4번 빠른 속도로 제자리 걸음을 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몸을 받쳐준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가능하면 보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서 있는 자세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도와준 다음에 이제 전후 좌우로 이렇게 약간 몸을 움직여 주고 그 다음에 보행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때 어딘가를 이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3분간 서 있도록 해서 균형을 잘 잡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62번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4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정답은요? 4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한다입니다. 보행기 이동할 때는 보행기 나가고 한 발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경우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나가고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나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63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3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4번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5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정답은요?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자, 지팡이를 잡으실 때는 건강한 쪽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잡고 그리고 지팡이는 지팡이가 먼저 나간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지팡이 나왔네. 그러면 평지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평지 보행은 지팡이, 불편한 쪽, 건강한 쪽 이렇게 가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4번 대상자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침상생활을 위한 침구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트는 튼튼하고 옅은 색의 면이 좋다. 2번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3번 이불은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드는 것이 좋다. 4번 베개 높이는 머리가 척추보다 높은 것이 좋다. 5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을 선택한다. 정답은요? 1번 시트는 튼튼하고 옅은 색의 면이 좋다입니다. 네, 시트는 튼튼해야죠. 네, 어르신이 항상 누워 계시고 하기 때문에 누웠는데 이게 틀어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옅은 색이 좋습니다. 자, 우리 2번은 보시면 이불을 선택하실 때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따뜻하고 보습성이 있는 것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3번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불이 아니고요. 베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개는 이렇게 메밀 껍질이나 식물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 좋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베개 높이가 있는데요. 척추하고 같은 높이가 좋거든요. 그리고 5번은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좀 있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푹신한 거 푹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척추에 좋지가 않습니다.
정답이 1번이네요. 65번 다음 중 올바른 세탁 방법은 1번 수선이 필요한 경우 세탁 후 수선한다. 2번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으면 재빨리 세탁한다. 3번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4번 얼룩이 묻은 옷은 전체 세탁을 한 후 얼룩을 제거한다. 5번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정답은요? 3번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삶을 때 뚜껑 덮고 삶습니다. 자, 그리고 1번처럼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요. 수선 후에 세탁을 해주셔야 되겠고 2번 같은 경우에 세탁물에 지금 실금이나 하열이 있네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실금, 하열이 있네요. 피가 났네. 그러면은요. 이건 빨리 보고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빨리 세탁하는 게 아니고 재빨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내용이고 4번처럼 이렇게 얼룩이 묻었어요. 그러면 부분 세탁을 해야 되겠죠. 예, 얼룩을 부분 세탁하고 그 다음에 전체 세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5번처럼 이렇게 혈흔이 묻은 옷은 찬물로 먼저 빤 다음에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로 세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6번 제가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흰색 면직물은 세탁 후 그늘에서 말린다. 2번 꽃무늬 블라우스는 옷걸이에 걸어 햇볕에 말린다. 3번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4번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5번 방충제는 보관용기의 아래쪽 구석에 넣어둔다. 정답은요? 3번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1번에 흰색 면직물은요. 세탁 후 햇볕에 말려주시고요. 이 꽃무늬 블라우스는 그늘입니다. 네. 4번에 낡은 의류는 우리가 판단하여 버리시면 안 되고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주셔야 되고요. 방충제는 보관용기에 위쪽 구석에 넣어둔다. 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던 중 잠시 전화한다며 자리를 비우고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화 좀 그만하세요. 2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번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4번 제가 드릴 테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5번 식사가 늦어져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식사가 늦어져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돼요. 누가요? 제가요. 내가 걱정이 돼요. 라는 나의 의사, 나의 의견이 전달이 되는 그런 대화법, 이런 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출제 많이 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무서워 늘 문단속을 해주셨거든. 요양보호사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1번 적극적 정치, 2번 존중과 관심, 3번 정보의 제공, 4번 증상 완화 보조, 5번 감정 공감. 정답은요? 5번 감정 공감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르신이 이제 난 너무 무서운데 영감이 늘 문단속을 해주었거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효과적인 말벗하기 중에서 어르신 공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군요. 그렇군요. 네, 이 내용을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도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감정 공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대화를 잘 해주셨네요. 69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미리 숙지한다. 2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3번 대상자의 등 뒤여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미리 숙지한다입니다. 지금 노인성 난청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으세요. 시각장애나
노인성 난청이나 주의 집중력 장애나 이해력 부족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유형을 난청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보청기를 쓴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잘 못 들으시기 때문에 정면에서 입을 크게 벌린다든지 또는 불을 좀 환하게 밝혀놓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알고 대화를 해주시면 의사소통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70번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아랫배에 대준다, 4번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실금에 대한 주의를 주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요실금이 있는 분들 배뇨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실금은 방광 내에 있는 이 소변이 이렇게 차면은 일정량 차면 화장실 가고 싶네 이렇게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요 소변을 내보내야 되겠죠. 자, 내보내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한데 그러한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자,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이 관략근이라고 하는 방광에 있는 주변근이 이완이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소변이 새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실금 대상자들은 일정량이 차면 비워주고 일정량이 차면 비워주고 이렇게 하면 요실금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배뇨 훈련을 낮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배뇨를 도와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휴지를 찾아다니며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보이지 않는 곳에 휴지를 숨겨놓는다, 2번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3번 그만하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4번 휴지 용도를 설명해주며 타이른다, 5번 휴지를 빼앗아 휴지통에 버린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상자가 휴지를 찾아다니면서 주머니에 넣는 이런 지금 휴지를 찾아다니면서 이 주머니에 넣는 행동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우리 며느리 언제 와? 우리 며느리 언제 와? 이런 얘기라든지 나 집에 언제 가? 나 집에 언제 가?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딴 데 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르신 좋아하는 음식 우리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을 잠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72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 2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한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5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매 대상자분들은 식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너무 안 드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치매 대상자분들이 나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을 거야 라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어떤 원인이 없다, 밝혀진 게 없다 그럴 때는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주시면 어르신이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밤중에 바지 허리 부분을 움켜잡고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소음을 차단한다, 2번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3번 신분증을 소지하게 한 뒤 산책을 시킨다, 4번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5번 불안해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정답은요. 4번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입니다. 네, 배회하는 어르신이네요. 지금 배회하실 때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바지 허리 부분을 움켜잡고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일을 보고 싶으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욕구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1번처럼 조명을 어둡게 하면 배회하실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 밝게 해주셔야 되고 자 2번처럼 TV를 크게 틀어놓으시면 어르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은 좋을 수 있으나 이렇게 TV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 포위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안 되고 3번처럼 지금 신분증 소지하게 한 뒤 산책을 시키는 경우는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집을 나가세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문을 열어놓으시면 배회하시는 분은 백발백중 나갑니다. 그러면 실종신고해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배회가 있으신 어르신은 기관에다가 이 지문 등록을 해놓으시고 위성항법장치라고 하는 GPS를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시켜주신다든지 또 이제 치매 말기 같은 경우는 주소도 모르시니까 등 뒤에다가 이제 여기 라벨에다가 이렇게 주소 이런 걸 꿰매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배회하실 때는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멈추도록 힘으로 제지한다. 2번 즉시 방에 가두고 혼자 있게 한다. 3번 공공장소로 데려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4번 행동이 진정된 후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온화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네, 온화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막 이제 제지한다든지 막 혼자 가둔다든지 막 공공장소로 데려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난폭한 행동을 보이시는 경우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이제 평온을 찾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유를 다시 물어보시면 안 된다. 그런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3번 익숙한 소리를 들려주어 위안을 준다. 4번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준다. 5번 모든 곳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익숙한 소리를 들려주어 위안을 준다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증상을 보이면서 막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이제 석양증후군입니다. 이때는 좋아하는 인형이라든지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는 익숙한 소리를 들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번처럼 낮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낮에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일상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밤에는 좀 이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조명을 어둡게 하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해질녘이 되면서 어두워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환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조명을 환하게 켜주시면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76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핀잔을 주며 꾸짖는다. 2번 식사를 주지 않는다. 3번 큰 소리로 화를 낸다. 4번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 5번 동료 노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네, 동료 노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지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원래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없으면 동료 노인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하거나 다른 쪽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주시는 내용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네요. 77번 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떡 만들기를 하던 중 치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 2번 과정을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한다.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4번 무안하지 않도록 모른 척 계속 진행을 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입니다. 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범을 천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말기암 대상자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감추고 울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옆에서 계속 말을 시킨다. 2번 산책을 하며 슬픔을 잊게 도와준다. 3번 대상자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4번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돕는다. 5번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정답은요? 5번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준다입니다. 네, 이렇게 말기암 대상자가 울면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희망을 줄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대상자에게 어떤 말을 한다든지 희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79번 거리에서 갑자기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팔을 꽉 잡아준다. 3번 입에 물을 넣어준다. 4번 머리 아래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5번 수건을 입에 물린다. 정답은요?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자, 길거리에서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인데요. 경련 대상자들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에 억제한다든지 입에 뭘 물려준다든지 입에 물을 넣어준다 이런 내용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고요. 대신에 머리 아래에 이제 머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 머리 손상되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시고 머리 밑에다 부드러운 수건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그 대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침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침을 흘릴 때는 기도로 이 침이 넘어가면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큼 우리가 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이 없을 때, 2번 의료진에게 연락했을 때, 3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5차례 시행했을 때, 4번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계했을 때,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 후. 정답은요? 4번 119 구급대원에게 대상자를 인계했을 때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이제 반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그럴 때는 119에 빨리 도움 요청을 합니다. 자, 119에 신고한 이후에 심장 가슴 압박을 하죠. 그리고 기도 유지하고 이제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119 구급대원이 혹은 전문 의료인이 올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걸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이 오셨네요. 네, 너무 고맙죠. 그래서 빨리 인계를 해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제5회 열심히 풀어보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